매주 월요일 한 주간의 민심 흐름 살피는 월요일은 리얼미터 원리를 찾아라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 주간의 정치권 이슈를 지지율 데이터로 분석하고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오늘 나온 여론조사가 있죠. 먼저 대통령 지지율 변화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0.9%포인트 오른 35.6%를 기록했고요. 부정평가는 61.8%로 0.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간으로는 수요일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서 35.8%까지 올랐다가 그다음에는 5.9%, 36.1%로 사실상 횡보했는데 아무튼 주 중반에 상승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게 수요일이었거든요. 예. 관련된 보도가 수요일에 집중이 됐었고 그 전에는 공매도 관련된 또 이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 공매도는 그 전주에 이미 많은 또 반영이 됐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반등의 주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몇 명 정도 조사한 거죠? 저희가 하루에 500명씩 해서 2,500명, 2,500명. 5일 동안 2,500명 조사를 해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예. 표본이 2,500명이나 되네요. 네. 자, 그런데 그 에이펙 때문에 이렇게 지지율 반등했다고 하니까 오늘 또 영국 갔는데 이런 해외 순방이 또 지지율에 또 도움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뭐 아무래도 부정적인 뉴스보다는 긍정적인 뉴스가 훨씬 많죠. 예. 더욱이 이번 이제 영국 방문과 관련해서는 또 다음 주 화요일 날 있을 부산 엑스포 관련된 그 결정 직전에 외교 행보이기 때문에 예. 또 영국이 국빈 방문이고 또 영어 연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긍정적 뉴스가 많이 보도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소폭이라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계속 나갈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요. 예. 각 정당의 지지율은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네, 정당 지지도는 요일만 다릅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1,000명 조사했고요. 민주당이 0.9%포인트 하락한 44.6%, 국민의힘이 0.1%포인트 높아진 거의 횡보죠. 37.1%로 7.5%포인트 격차로 살짝 좁혀졌습니다. 예, 이것도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네, 거죠? 리얼미터가 이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거 하루에 다 물어보는 게 아니군요, 이게. 네, 정당 지도는 목요일, 금요일 이제 따로 조사하고 있고요. 예. 대통령 지도는 저희가 다른 이슈 조사와 함께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정당 지도랑 하고 있는데 대통령 지도는 한 2,500명. 예. 국내 조사기관 중에는 이제 가장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정당 지도는 뭐 다른 기관과 비슷하게 1,000명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당 지지도를 대통령 지지율과 따로 나눠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조금 전 말씀드린 이슈 조사 뭐 가령 김포 편입과 관련된 조사를 하고 싶다. 근데 저희가 이제 1,000명만 해도 충분한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2,500명을 다 이제 하라는 권고가 와서 저희가 이제 5일 내내 김포 조사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당 지도는 무조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대통령 지도나 이슈 조사는 등록을 안 해도 정당 지도를 이제 묻지 않는 경우에는 물어도 공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등록을 안 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런 자체적인 애로사항이 있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뭐 기술적인 분야를 제가 물어봤군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당 지지율이 이렇게 변화를 가져온 것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당의 노력도 있었고 뭐 긍정적인 뉴스도 있었겠습니다만 또 이 당 내에서 비명 의원들 이른바 원칙과 상식인가요? 비명 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있었고 또 당 바깥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또 조국 전 장관의 신당설 뭐 등등이 있다 보니까 민주당은 소폭 하락한 수치를 나타냈고 국민의힘은 횡보했습니다. 인유한 혁신위원장과 당 지도부 간의 갈등 조짐이 있었는데
잠깐 봉합되는 모습. 지난주 후반에 김기현 대표와 인요한 위원장이 만난다. 그래서 실제 만났죠. 그래서 일단은 봉합되는 모습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0.1%포인트 차이 나는 사실상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는데 그 전주에는 또 국민의힘이 좀 하락했었죠. 그때는 당 안에 아직 있는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 주도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 그 연락망 구축한다고 그래서 지금 3만 명이 넘어섰고 뭐 그렇기 때문에 신당설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지지율을 좀 올리기보다는 횡보 내지 또 하락의 가능성이 여전히 잠재해 있는 그런 좀 위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요즘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이 대표님. 네. 그 이슈 선점은 좀 국민의힘 쪽에서 좀 하고 네. 상대적으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뭐 조추송 이른바 이런 분들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또 전면에 안 나서는 것도 같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정당 지지율에 또 어떤 뭐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습니까? 그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긍정적인 보도, 예를 들어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반색할 수 있는 주 4.5일제 추진이라든지 또 행제세 도입이나 또 여러 가지 학자금 대출 지원법 관련된 입법을 촉구하는 이런 이제 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원칙과 상식이 출범하면서 이게 사실 더 보도가 많이 됐거든요. 조홍천, 김종민 의원 등이 비명계 이제 핵심 의원들이 이 모임을 출범을 시켰고 또 신당설도 민주당 내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양측 모두 분열의 가능성 때문에 지지율을 좀 확대시키지 못하고 조금 횡보 내지 하락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내고 있는데 여전히 이게 이제 12월 말 1월 계속 이어지고 상황이기 때문에 지지율을 좀 올리기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고 대략 민주당이 40% 초중반, 국민의힘이 30% 중후반. 물론 이제 오차 범위를 약간 넘나드는 수준이긴 한데 민주당이 약간 앞서는 채로 연말 연시까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이 대표님 최근에 그 이준석 조금 전에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여론은 좀 어때요? 나온 게 좀 있습니까? 네, 최근에 발표된 것이 한길 리서치가 쿠키뉴스 의뢰로 지난 11일, 13일 3일간 조사한 내용입니다. 역시 여론사 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곳에서도 이준석 신당, 그러니까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등이 신당을 만들 경우 어느 당을 지지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16%가 이준석 신당이라고 답한 결과 나왔고 TK 지역에서도 한 14.8%, 15%가량이 나와서 뭐 계속 지금 이런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이준석 신당이 좀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국민의당이 그나마 제3당으로서는 일단 선전을 했는데 그 외에 이제 바른미래당이라든지 그러니까 잠룡이 뚜렷해서 당시 이제 반기문 전 총장이었죠. 근데 좀 가다가 이제 낙마했고 이게 지속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조금 가다가 실제 사람 이름이 들어간 정당이 한 15% 정도 지지를 나타내다가 당명이 정해져서 사람 이름이 빠지게 되면 그러면 지지율이 이제 10% 좀 못 미치는 경우가 되는데 지금 뭐 유승민, 이준석, 김종인 등등의 이제 이른바 통칭해서 지금 이준석 신당이라고 고수의 신당, 이준석 신당이라고 지금 표현이 되고 있는데 이게 계속 한 뭐 15% 안팎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지속이 될 경우에는 이게 고착화돼서 실제 당명을 정하고 이름이 빠지더라도 어느 정도 지분 한 10에서 15% 지지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것을 노리고 12월 27일이라는 시한을 두고 국민의힘 혹은 대통령이 변하지 않으면 신당을 만들겠다. 어떻게 보면 예고편이 굉장히 길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의 이제 신당과는 좀 다르게 좀 파괴력을 지닐 수 있다라는 점에서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준석 전 대표를 놓지 못하고 지금 계속 밀당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 대표님 말씀이시라면 예고편이 길어지면서 그 예고편이 길어지는 와중에 이른바 이준석 신당, 이준석 당에 대한 지지 기반도 좀 생기는 것 같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지금 그 연락망 구축하는 것도 그러니까 이제 지지자 연락망 구축이라는 표현을 썼던데 이게 지금 벌써 오늘 3만을 넘고 이게 계속 증가를 하게 되면은 민주당 지지층 일부 혹은 뭐 중도층이라든지 무당층에서도 관심을 갖고
연락망에 나도 가입을 하자라고 해서 이게 갑자기 10만이 넘고 20만이 넘고 뭐 이렇게 되면은 각 정당의 이제 당원 숫자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제3정당의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면 이후에 연말 연초에 당이 분열돼서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 그래서 교섭단체까지 구성할 가능성까지 나타나면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날 수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아직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준석 전 대표가 대표되는 과정을 우리가 한번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튈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주목이 되는 어떤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전히 변수는 많다. 네. 또 이런 말씀이신데요. 자, 이분도 또 행보가 심상치가 않아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여전히 이분 여권 후보 중에서 지지율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한국갤럽이 지난 7일에서 9일 지난주 이제 화수목 조사한 건데요. 역시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차기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은지 물었더니 이재명 대표가 21%로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건 이제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이 모양새가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심을 모으는 것이 3위 그룹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인데 이제 여기서는 주관식으로 보기를 불러주지 않고 하다 보니까 오 시장이라든지 홍준표 시장이 좀 낮게 나왔습니다. 4%로 나왔는데 아무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보기를 불러주지 않았는데도 13%나 나온 것이 지금 아무튼 굉장히 주목되는 현상이고 이게 또 한두 번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내에서는 아무튼 1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차기 주자로서 차기 대선은 물론이고 내년 총선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여러 가지 행보도 장관으로서 행보보다는 좀 정치적인 행보 아니냐 이렇게 읽힐 수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기를 불러주지 않았다는 얘기는 주관식으로 물어봤다. 네, 주관식으로 이제 물어봤는데도 이 정도 나온 거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나 홍준표 시장이 객관식으로 보기를 불러주면 이거보다 많이 나오거든요. 4%보다는 훨씬 많이 나오는데 아무튼 여기서 13%라는 지지율을 나타낸 거는 보수 진영의 대선 후보 아이콘으로는 이미 자리 잡았다. 이재명 대표가 21%인 거에 비하면 아무튼 높은 거죠. 절반보다는 높으니까 보수의 아이콘으로는 자리 잡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지난주에요. 김포시 서울 편입 여기와 관련한 좀 민심 흐름에는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정말 다양한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요. 그러니까요. 보니까 이 어떤 조사는 유선 100%만 한 조사도 있었어요. 그건 이제 김포시에서 발표한 조사였는데 보통은 요즘 유선만 100% 조사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유선을 많이 하면 보수적인 응답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유선으로만 조사하면 공화당 트럼프가 높게 나오고요. 또 핸드폰만 이제 반영하면은 민주당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데 그래요? 네. 근데 김포시에서 발표한 조사가 최근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8%에 달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더 팩트가 김포시의 의뢰를 받아서 18일 조사한 내용인 지난 17일 조사한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제 선거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더 팩트 홈페이지를 방문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68%가 찬성했는데 아마 유선 100%로 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여론조사 전문업체 이너텍 시스템즈에 의뢰한 거네요. 지난 15일, 16일 여기서 100% 의뢰한 건데 아무튼 68%가 찬성으로서 나와서 이게 이제 더 팩트가 보도한 것이고요. 근데 이제 다른 조사들은 또 그렇지 않은 그러니까 김포시 상대로 했더라도 휴대전화가 많이 들어간 경우는 찬반이 팽팽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좀 높거나 이렇게 나오는데 아무튼 지금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김포시에서는 찬성 의견이 높은 조사도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한번 추진해볼 만한 방식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에는 아마 김포시 입장이 좀 먹히고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싶은데 엄밀히 말해서 이제 무선 전화 혹은 안심번호라고 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찬반이 팽팽하거나 아니면 반대가 조금 높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표님 지금 김포 시민들은 무슨 생각하고 있을까요?
김포시에 이제 이건 주변 미터인데요. 제 주변에 있는 주변 미터. 네. 김포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네. 진짜 한 절반 정도는 예.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절반 정도는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예. 안 될 것이다. 이런 이렇게 관망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았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건 주변 미터입니다. 주변 미터입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와 함께했습니다.